안녕하세요. 빵이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우석 작가님의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가장 읽고 싶지 않은 것. 이번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었다. 소설 속에서 감정을 담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이모셔널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살면서 단 하나의 감정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사시겠어요? 그들 중 누군가 설렘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자 대부분이 설렘을 골랐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럼 최근에 설렜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는 되물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새하얀 나비 한 마리가 너울거리며 꽃밭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설렜던 순간은 저마다 달랐다. 누구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한강에 갔는데 그때 마주한 풍경이 설렜다고 말했고, 누구는 입사하고 처음으로 사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떨린다고 했고, 누구는 조카의 환한 미소에, 누구는 반려견의 애교에, 누구는 남자친구의 사랑한다는 말에 설렜다고 말했다. 평생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사실 이처럼 사소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 조그만 설렘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삶은 단순하면서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만 예술을 찾지 마라. 네 눈물이 누군가의 슬픔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그날 선배의 말이 내가 걷고 싶은 길이 되었다는 것. 그날 우리는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갖고 싶어 했다. 마음. 뼈가 부러지기보다 모퉁이에 부딪혀 멍이 드는 일이 많듯 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자주 아픔을 느낀다. 오늘도 해주고 싶은 말. 꽃을 보니 네가 더 보고 싶어. 뻔하지 않은 말들로 매일 똑같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쁘다고 서로의 안부를 미루지 않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서로의 일상이 되어주는 거야말로 사랑이지 않을까. 무엇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걸까? 소란스러운 주말을 보냈다.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다. 생각이 걱정으로 변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 톤만큼 쌓인 걱정과 우중충한 날씨가 더해져 온종일 흐린 마음이 계속됐다. 그 시작은 기대였다. 나는 무언가 기대하기보다 실망을 피하려는 습성을 지녔다. 느닷없는 기쁨은 오롯이 느낄 수 있지만 예고치 않은 실망은 사랑을 자주 무너뜨린다. 실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지 않아서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행복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자니 예전에 썼던 무지개 글이 떠올랐다. 이름 모를 당신의 슬픔에 대해 생각하다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비구름이 마음에 자우목했다. 짙게 깔린 먹구름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시간이 지나고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후두둑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 기대한다는 것은 좋아함의 시작인 건지 사랑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좋아한다는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걸 그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달을 그리고선 앞으로 저 달을 보며 당신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마음이랄까?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은 다르다. 물통을 각막 안으로 들이붓고서 온 세상이 당신의 색으로 물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기대는 불안을 만들어냈다. 나는 불안을 덜어내기보다 기대를 덜어내려고 했다. 같지 않으면 잃지 않아도 된다. 뜨거워지지 않으면 식지 않아도 된다. 잡지 않으면 놓지 않아도 된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써내려가다가 기대하게 되는 이유를 떠올렸다.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했다. 마음이 계속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하다가 불 꺼진 침대 위에서 오늘 하루는 어땠냐는 질문에 당신 닮은 하루를 보내 예뻤다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당신 생각에서 당신 생각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게 되는 것이 기대하게 되는 이유였다.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다. 어둠 사이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이 거센 빗줄기에 흔들거린다. 어쩌면 어둠이 흔들거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바라보다 나는 일렁이는 어둠에 소란한 마음을 내어주었다. 어느덧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제야 밀리는 어둠 뒤로 소란스러웠던 고독이 서서히 눈을 감았다. 노을.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의 한편에 노을이 진다. 짙은 어둠을 위해 제 몸을 불사르고 이내 옅은 빛으로 산화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과 많이도 닮았다. 눈물만큼 진실한 것도 없을 터 노을의 붉은 눈물이 하늘을 물들인다. 화려했던 순간도 남김없이 어둠 속으로 거두는 모습에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너의 슬픔을 덜어두지 못하고 너의 아픔을 안아주지 못했다. 다가올 암담한 내일이 오늘 하루를 칠흑으로 만든다. 내일을 약속한 자는 아무도 없지만 내일을 피해갈 재간도 없어 보인다. 태양은 다시 뜬다. 유난히도 붉게 타오르는 아침 태양.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와 닮았다. 누구도 내 슬픔을 덜어주지 못하고 아픔을 안아주지 못한다. 나는 가끔 운다. 나를 사랑해서 운다. 새벽거리. 외로움은 피로와 성질이 같다. 쌓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과 피로가 쌓이면 몸살에 걸리듯 외로움이 쌓이면 마음도 연병에 걸린다는 사실. 나는 가끔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을 소화하지 못할 때면 거리로 나간다. 새벽거리에는 잠들지 못한 존재들이 즐비하다. 새가 날아들지 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꽃, 인부가 모두 퇴근한 공사 현장,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가로등, 황색등만 전멸하는 신호등, 영업 중인 가게 사이로 폐업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의 마음, 똑같은 하루를 준비하는 잠든 사람들. 외롭지 않은 존재는 없다. 다만 외로움에 적응했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뿐이다.
6월. 창가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후두둑 하는 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인가? 빗방울의 노랫소리인가? 지면의 심장소리인가? 구름의 울음소리인가? 아니면 하늘의 목소리인가? 그 소리는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웠지만 가벼운 빗소리에도 잔잔했던 마음이 일렁인다. 열린 창문 사이로 비바람이 들어와 방 안 가득했던 새벽의 정적을 옭아매고 유유히 왔던 길로 돌아간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인 걸까? 이처럼 가벼운 것에도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바람이 만든 균열이 새벽을 더욱 소란하게 했다. 불완전한 세상과 불안정한 나 사이에서 사라지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사유했다. 비가 그치고 웅덩이엔 빗물이 고이듯 현재는 사라지고 과거는 존재한다. 우리는 사라졌다가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했다가도 사라지기도 한다. 불안정한 시간과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괜찮다가도 괜찮지 아니한다. 그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잘 견뎠는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잘 숨었는지,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았는지, 쉽지 않았다고, 꽤 힘들었다고 말해줄 당신의 지친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해줄 것이다. 6월이 시작됐다. 해가 길어지면서 밤이 짧아졌지만 누군가의 밤은 겨울보다 더욱 짙어져만 간다. 나는 6월을 완전한 달이라고 부른다. 12개의 달 중 가장 조화로운 달이기에 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꽤 공평해 보이기까지 한다. 관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6월만큼은 내가 우선이 되었으면 한다. 몸도 마음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나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여유는 허락되지 아니할 테니 부디 6월에는 내가 나로서 우선이 되었으면 한다. 물음표를 간직하는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일기장이다. 제이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제이에게 5년 동안 일기를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다. 매일매일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한때 일기를 써보니까 깨달았고,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이는 오히려 평범한 이유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때는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생활이 싫었어.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다른 하루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처음 제이의 대답을 들었을 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 평범한 이유가 내가 일기를 그만둔 이유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제이가 나에게 일기를 쓰는지 물어봤고 지금은 안 쓴다고 대답하자 그 이유를 물었다. 사실 내가 일기를 그만둔 이유와 네가 일기를 시작한 이유가 똑같아.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 언제부턴가 평범함을 넘어서서 보잘것없어 보이더라고. 매일 일기장에 푸념만 늘어놓고 있었고 나는 분명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았는데 특별히 적을 게 없는 나의 하루가 마치
내가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만뒀어. 제이는 조금 놀란 듯 보였다. 아마도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니까. 내 대답이 끝나자 제이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날 이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회사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매일 야근으로 찌들었다. 제이와의 마지막 연락도 요즘 많이 바쁜 애였다. 그러다가 어느 늦은 시간에 제이에게 뜬금없이 전화 한 통이 왔다. 줄 게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연락이었다. 1층으로 내려가 제이를 만났다. 제이는 흔한 안부조차 건네지 않고 포장지에 쌓인 무언가를 주고 곧장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선물을 뜯어봤다. 밤하늘 배경에 별이 정신없이 많은 포장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 검은 공책이 있었다. 크기는 A5 정도 되어 보였고 어떤 글씨나 그림조차 없이 오직 검은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공책 안을 살폈다. 제이의 편지가 있었다. 짜잔, 요즘 많이 힘들지? 소품 가게에 갔다가 이 공책을 봤는데 네가 딱 생각났어.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는 웬 평범한 검은색 노트가 있어 당황했지? 당황했을 거라고 믿는다. 사실 저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네가 한 말이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특별히 적을 게 없는데 하루가 마치 내가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때 어떤 말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나는 그날을 잊고 지냈었다. 이 공책이 왜 네가 생각이 났냐면 겉 디자인은 평범하지만 내지 디자인은 일기를 쓰기에 알맞게 만들어졌더라고. 종이도 엄청 좋은 재질이고 평범한 듯 보이지만 실은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지. 특별히 적을 게 없는 하루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네가 특별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 평범하게 생긴 공책을 처음 펼쳤을 때 마주했던 특별함처럼 어쩌면 평범하게 보이는 너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분명 숨겨진 특별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때로는 왜? 라는 이유를 붙여 평범함이 특별해지기도 하잖아. 기대할게. 점점 특별한 하루들로 가득 채울 너의 하루를. 그럼 안녕.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루를 누군가는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그날은 분명 나에게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하루였는데 나는 특별함마저도 쉽게 잊고 지냈다. 제이의 말처럼 일기를 다시 써보기로 했다. 그 전에 제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일기를 썼다. 제이에게 일기장과 함께 특별한 하루도 선물 받았다. 문득 제이는 물음표를 간직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음표 모양을 살펴보면 마침표 위에 갈고리처럼 생긴 것이 꼭 사람의 귀 모양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제이는 마침표를 찍은 마음에 다시 한번 귀를 가져다 대어 정말 그래? 라고 묻는 사람이다. 실은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마침표 찍은 마음들. 그냥이라는 말로 차마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침표 찍은 마음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곳에 있지 않을까. 매일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번번이 넘어져 갔던 나의 하루들을 적어볼까 한다. 나의 하루의 물음표를 선물해준 제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온전함이란 단어를 참 좋아한다. 사전적 의미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의미도 좋지만 단어를 발음할 때 따뜻한 온기가 함께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이다. 온전히 나답게 사는 삶을 오래전부터 꿈꿨다. 대학을 중퇴한 이유도, 호주 이민을 떠났다가 4개월 만에 돌아온 이유도, 주변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글을 쓰는 삶을 선택한 이유도 모두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 정말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간은 꽤 고달팠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얼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에 정말 내가 끈기가 없는 걸까? 반문하면서 자책했었던 적이 허구하다. 30에 가까워지면서 나답게 산다는 것과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라면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은 추구하는 자신의 상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나인 것에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상태이거나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있는 상태 같은 것. 그러나 사는 것 자체가 때론 버거울 때가 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도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럴 때 삶을 속 빼고 온전한 나로 있어 본다. 사람을 좋아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하는 복잡한 나를 인정하는 것과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고 가끔 틀리는 나를 자연스러워하는 것.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시간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다. 착한 아들이면서 이기적인 애인이었다가 허구한 날 잠수를 타는 친구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나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허기진 마음에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작가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 어떤 나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온전한 나다움으로 다가가는 삶일 것이다.